비를 내린 전북 남원의 고속도로 터널에서 차량 수십 대가 잇따라 추돌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30명 넘게 다쳤는데 중상자가 많고 유독가스가 심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 종로구에서는 29번째 환자의 부인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29번 환자는 10일간 최소 100여 명과 접촉하는데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내가 다니는 병원이니까 법을 안 하지. 병원도 지금 문을 닫았더라고.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 잠시 후 집중 분석합니다. 야카타 분해라고 불리는 일본의 유람선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15명이나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자 일본은 도쿄 마라톤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박쥐 실험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수산시장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퍼져나왔다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전산 자료에 유명 인사들의 실명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투약 횟수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보수 세력을 통합한 미래통합당이 출범했습니다. 행사장에 태극기를 든 참석자와 유튜버들이 등장하면서 보수 세력 집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어제 양성 판정을 받은 29번째 환자의 부인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해외여행을 간 적도 확진자와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어디서 감염됐는지 파악조차 안 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건지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다혜 기자입니다. 30번째 확진자는 29번째 환자의 아내입니다. 68세 한국 여성으로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서울대병원에 격리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또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도 없어 정부의 감시망에서도 벗어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지역 감염이다라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감염원과 감염 경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9번째와 30번째 확진자가 각각 지난 5일과 6일 발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동선이 공개된 29번째 환자는 격리되기까지 열흘간 114명을 접촉했습니다. 문제는 추가 접촉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한 데다 82세의 고령이어서 기억에 의존한 탓에 동선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도 5일간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번째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유일하게 드러난 접촉자는 자가격리 중 만난 기자인데 이 기자도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부부가 함께 바이러스에 노출됐는지 남편이 감염된 후 아내에게 옮긴 것인지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29번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서울 종로구 집 근처의 동네 병원을 8차례나 갔지만 의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9번 환자가 가슴 통증으로 첫 진료를 받았던 내과 의원은 오늘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요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29번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찾았던 동네 외과 의원은 2주간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처방을 받은 약국 2곳에도 휴업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29번 환자는 동네 병원 2곳을 모두 8번 방문해 진료받은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습니다. 내과의원에선 증세가 처음 나타난 이후 지난 5일과 7일 2차례 진료를 받았습니다. 외과에는 5일을 포함해 모두 6차례나 방문했습니다. 마른 기침이나 몸살 기운 이런 증상이 섞여 있긴 했지만 원래 가지고 계셨던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더 주였다. 그제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격리되기 전까지 하루 이틀 간격으로 병원을 전전하고 약을 받아갔지만 감염을 의심받지 않았던 겁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경미한 증상만 가지고 감염을 의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빨리 차단하고 빨리 치료함으로써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방역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29번 환자의 아내인 30번 환자도 증상이 나타난 이후 지난 8일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를 받았지만 역시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 노부부가 살았던 숭인동, 29번 환자가 봉사활동을 했던 이화동, 서울 종로 지역은 초비상입니다. 주민들의 불안이 더 큰 건 이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람이 지금도 무방비로 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29번째, 30번째 환자가 거주한 곳은 서울 종로구 숭인동입니다. 29번째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2주 전까지만 해도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종로구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2명에게 도시락 배달을 한 건데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6번 환자가 다녔던 명륜교회와도 멀지 않은 곳에 살았습니다. 종로구 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 1일부터 휴가 냈고 명륜교회와 연관성도 낮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다만 14일간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노부부가 어디서 누구에게 전염됐는지 확인되지 않으면서 일대 주민들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병원도 지금 문을 닫았더라고. 썰렁하셔가지고 목욕탕이고 뭐고 지금 다 가는데. 이걸 먹이면 의심이 됐는데. 나 지금 모르고 지냈어요. 불안하네. 29번과 30번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사람이 여전히 종로구에 남아있을 가능성에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정부는 이들의 동선을 역추적해 감염원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원 추적에 실패할 경우 29번과 30번 환자는 지역사회 감염의 시작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동네 의원을 전전하다 찾아온 29번 환자의 감염을 의심한 건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 의료진이었습니다. 메르스 때 경험이 더 큰 화를 막았다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9번 환자가 머물렀던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입니다. 이틀째 폐쇄돼 있습니다. 29번 환자는 이곳에서 의료진과 직원, 환자까지 76명을 접촉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접촉자 114명 가운데 66%에 해당하지만 그나마 여기서 멈출 수 있었던 건 응급실 내 음압격리실 덕분이었습니다. 29번째 환자는 이곳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에서 폐렴 증세가 확인되자 응급실 바로 옆 감염 진료실로 옮겨져 격리됐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은 29번 환자에게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했고 감염이 의심되자 음압 기능이 있는 감염 진료실로 보낸 겁니다. 이곳은 내부 압력이 낮아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검체 채취부터 치료까지 격리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메르스 때 삼성병원 응급실이 이제 혼잡하고 급성 호흡기 환자 같이 섞여 있어서 그래 일이 커졌잖아요. 그 응급센터에 한쪽에 만들어놨다고요. 2015년 이후에. 그전에는 없었죠, 그런 게. 의료진의 경험도 한몫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응급실 의료진이 메르스 당시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했던 경험 덕분에 발빠르게 대처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대 의료원 측은 일반 병동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되 응급실 운영 재개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일본에서는 공포의 크루즈에 이어 공포의 유람선이 등장했습니다. 야카타 분해라고 불리는 도쿄에 명물 유람선이 있는데 이 배를 함께 탄 사람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좁은 배 안에서 술과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소형 유람선, 에도시대 연해선으로 유명한 이 배가 바이러스 전파자가 됐습니다. 지난달 18일 열린 택시조합 신년회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감염된 겁니다. 우한 출신 중국인 관광객을 접대한 종업원 1명을 시작으로 참석자들에게 전파됐다는 겁니다. 共通項は屋形船に乗ったというところが共通項です。現時点76人が参加したというふうに確認できております。 관계자들은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배의 창문을 닫다 보니 이 밀폐된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됐다고 전합니다. 현재 최초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만 약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감염자인 70대 택시기사 1명이 외부와 접촉한 사이
회사 동료 1명과 기사의 장모, 장모를 간호하던 병원 직원까지 감염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 공개에 소극적입니다. 해당 배의 정보나 접촉자 동선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全体にでもね、そういう館ってもう出てるからね、困りますよね。 이런 가운데 병원 내 감염이 진행 중인 와카야마에서는 추가 감염자가 4명 확인됐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에서도 99명이 추가되면서 일본 내 감염자는 5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도쿄도는 마라톤 행사를 축소해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요코하마에서 공포의 크루즈에 고립됐던 미국인들은 전세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크루즈에선 탈출했지만 다시 격리됩니다. 이어서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의 한 달을 배 안에 격리됐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승객들. Been in this room on the Diamond Princess for the last 27 days. For the last 12 days, we have not stepped foot out of this door into the hallway. 어젯밤 드디어 육지를 밟았습니다. 전세기까지 데려다줄 셔틀버스에 오른 이들은 모두 N95 마스크를 제공받았습니다. Back to the regular life, I would say. Yes. Yeah. 우한 탈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미국 정부는 개조한 화물기를 이용했습니다. 증상이 있는 40여 명을 뺀 미국인 300여 명을 태운 전세기 2대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공군기지로 각각 향했습니다. 그러나 본국으로 가도 혹시 모를 감염 위험 때문에 다시 2주간 격리됩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크루즈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이곳을 거친 사람들이 잠재적 숙주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Degree of transmissibility on that cruise ship is essentially akin to being in a hot spot. A lot of transmissibility on that cruise ship. 요코하마에 정박 중인 크루즈에서는 감염자가 또 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적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배에서 내렸고 지난 11일부터 배에 올라 승객 지원 업무를 하던 일본 후생 노동성 직원도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크루즈 안에 있는 우리 국민 14명은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송 준비는 마쳤다는데 왜 하선이 늦어지는 건지 최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크루즈선 객실 창가에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현재 이 배에는 승객 9명과 승무원 5명 등 모두 14명의 우리 국민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이송 준비를 마쳤지만 한국인 승객들의 최종 의사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검사가 오는 19일까지 진행돼 그때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은 현재 70대 고령자 2명은 검사를 받았지만 나머지 승객은 검사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승객이 검사 결과를 보고 한국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승객 8명은 음성 판정을 받으면 이틀 뒤 배에서 내려 별도 격리 없이 바로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행을 택하면 음성 판정을 받아도 우한 교민들처럼 다시 격리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고 14일 정도의 보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승무원들은 사정이 승객들과 다릅니다. 승무원들은 승객이 내리기 시작하는 19일부터 2주간 추가로 선상 격리가 됩니다. 배에 갇혀 있는 것보다 한국행이 나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크루즈 선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몇 명이 되든 우리 국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면 데려온다는 계획입니다. 공군은 아직 정부의 공식 요청은 없었지만 수송기 투입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C-130의 경우 지난 2016년 구마모토현 지진 때 10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싣고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하루 만에 사망자가 또 100명 넘게 늘어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한에선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유명 영화 감독이었지만 병실 부족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건데 이 비극적 사연이 중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호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물과 음식을 가득 담은 양동이가 도르래를 타고 올라갑니다. 아파트가 봉쇄된 뒤 꼼짝 못하는 주민들에게 긴급 공수하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강력한 도시 봉쇄령으로 전염병 억제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국 전역의 확진자는 7만 명을, 사망자는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후베이에서는 한 영화감독의 일가족 4명이 숨지는 비극도 벌어졌습니다. 춘제 전날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가장 먼저 증세를 보인 아버지가 숨지고 이어 어머니, 그리고 지난 14일 오전에는 창 감독 본인, 오후에는 누나가 숨을 거뒀습니다. 这个春节发生活动是应该也在2月4号左右，反正9号，然后多号产上来的那种。 이들은 모두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카이의 아내 역시 코로나19에 걸려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我的家人，我的父母在家等死，有钱也买不到药，有钱也买不到病房，腐败的政权，邪恶的社会。 중국 매체들은 감염 초기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고 다시 가족들에게까지 전염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산시장이 아니라 우한 연구소 실험실에서 처음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위 여부가 큰 관심입니다. 게다가 이 실험실에서 박쥐를 잡아 샘플을 채취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국내 의료진은 일단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안에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사방으로 날아가는 박쥐떼 사이로 마스크와 장갑으로 온몸을 감싼 남성들이 등장합니다. 박쥐를 산채로 잡아 우물 안에 넣은 남성들. 우한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직원입니다. 중국 샤오보타오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의 유전자 구성을 근거로 들며 이 센터에서 다루던 박쥐가 진원지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화난 수산시장과 가까이 있고 처음으로 의사 환자가 확인된 유니온 병원과 인접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可以找到绝大多数的人类致病病毒 SARS、埃博拉病毒，很容易接触到的一些无冠的物体，所以说这个风险比较大。 그러나 국내 의료진은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논문 원문들을 좀 먼저 읽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뭐 쓰레기 수준의 논문 수준이거든요. 잘못 전달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샤오 교수가 또 다른 진원지로 지목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공식 성명을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음모설 중 하나일 수 있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 사태의 파장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민심이 좋을 리가 없겠죠. 시진핑 주석은 물론 굳건했던 일본 아베 총리의 지지율도 급전직하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방역 실패 책임론에 휩싸인 시진핑 주석을 위해 중국 관영 매체가 나섰습니다. 시 주석이 지난달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를 챙겼다며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연설 자료를 공개한 겁니다. 全国在抗击疫情战斗中的医护工作者是以崇高的敬意和衷心的感谢. 그러나 면피는커녕 역풍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홍콩의 한 매체는 지난달 5일 우한에서 알 수 없는 폐렴 사례 59건이 발생했다고 중앙보건당국에 보고했지만 중앙에서는 오히려 주의는 하되 춘절 분위기를 해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최초 경고자 리온양의 입을 막은 데 이어 일찌감치 지방정부의 보고를 받고도 시 주석이 안일하게 대처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他必须依法披露那作为地方政府我只获得这个信息以后授权以后我才能披露 일본 아베 총리도 크루즈 방역 실패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感染の拡大を抑えるとともに感染者の重症化防止に取り組んでいく考えであります.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1%로 한 달 전보다 8.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방역대책에 우왕좌왕하는 사이 총리 관저에서 일하는 코로나19 책임자 2명이 교제한다는 소문만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저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한 중국계 청년이 두 눈을 가리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의 동양인 차별이 심해지자 편견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중국인은 물론이고 우리 교민들도 봉변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파리 김윤종 특파원이 그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파리 유학생인 김혜연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동네 주민이 동양인인 김 씨에게 느닷없이 침을 뱉은 겁니다. 다른 친구들도 한국 친구들도 그런 경우를 좀 겪은 친구들도 있고 지하철 안에서도 많은 일들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하고 두렵지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유럽에선 국적을 불문하고 동양인들이 봉변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마스크를 쓰고 파리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역사나 열차 내에서 눈치를 주거나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지하철 23개 역을 지나는 동안 단 한 명도 옆좌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차이나타운은 방문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곳도 많습니다. Ils disent que par rapport surtout les restaurants qui font salle pleine d'habitude le midi ou le soir, ça a diminué à peu près de 30 à 40%. Après bon, c'est sûr que c'est pas facile même pour eux. 기침 한 번 했다고 도망가 버리는 서양인들 모습을 담은 풍자 영상. SNS에선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싸움만큼이나 어려운 편견과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김민종입니다. 29번과 30번 확진자는 앞선 감염자들과는 전혀 다른 환자들입니다. 정책사회부 이상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서울 종로구에 사는 29번 환자가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된 건지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까지 발생했던 28명의 환자들을 살펴보면요. 중국 우한을 방문했거나 중국이 아니더라도 확진자가 있는 제3국을 다녀왔거나 또 확진자의 가족 또는 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9번 환자는 이 세 가지 유형 모두 해당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면서 관리해오던 방역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감염 경로 추적도 다른 확진자와는 좀 다르다면서요? 네, 보통 방역 당국은 증상이 나타난 뒤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역학 조사를 하죠. 그런데 접촉자를 빨리 분류해서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는 건데요. 29번 환자의 경우는 증상이 나타난 후뿐 아니라 나타나기 전 14일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 안에 감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나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를 만났는지 확인해 보는 건데요. 29번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감염원은 지금도 스스로의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정부가 29번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를 했는데 아직 빈칸이 많아요. 이게 조사 진행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지금까지 공개된 동선은 모두 병원과 약국이고요. 그 외에는 모두 확인 중입니다. 환자가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주로 사용해서 동선 파악이 더딘 편입니다. 또 기억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80이 넘은 고령이라서 이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감염원 조사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이지만 이 끝까지 감염원을 찾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감염원을 특정하지 못하면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을 인정해야 됩니다. 확진자와의 연결고리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든 예상 밖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난 주말 전만 해도 이게 길에 다니다 보면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공포가 좀 잦아드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만약에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걸로 봐야 한다면 마스크를 벗으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주변에서 기침을 해도 코로나19보다는 사실 감기 증상을 더 의심을 하는 편인데요. 지역사회 감염이 더 확산이 된다고 하면 감기 환자와 코로나19 환자의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동네 병원에서도 감염자를 적극적으로 가려내야 되고 보호장구 수준을 높여서 의료진 감염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마을이나 지역에 이동 제한 조치까지 내려지는 상황까지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 이상현 기자였습니다. 전남 순천과 전북 완주를 잇는 고속도로 터널에서 차량 수십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됐는데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강경모 기자입니다. 터널 안에서 차량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뒤이어 달리던 탱크로리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서 있는 차들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넘어집니다. 뒤따라오던 화물차들이 연거푸 추돌하면서 불이 시작됩니다. 사고가 접수된 건 오후 12시 23분. 순천과 완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상행선 3회 2터널 100m 지점에서 차량 30여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제일 앞에 차량 탱크로리 24톤, 18,000리터를 싣고 가는 차량이 옆으로 전도되면서 지금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탱크로리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터널이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안에 있던 차량 10여 대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운전자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이 없네. 지금 진짜 여기 나오니까 또 여기로 가서 정신이 없다고 도망 나오느라고. 지금까지 탱크로리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 중 6명은 크게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80대와 인력 23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2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현재 터널은 전면 통제됐고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터널 주변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 때문에 길도 미끄러웠고 제일 앞에서 넘어진 탱크로리에서 질산이 쏟아져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전북 남원에는 어젯밤부터 많은 눈이 내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오후 1시 기준 내린 눈의 양은 5.9cm에 이릅니다. 여기에 영하의 추운 날씨까지 겹치면서 얼어붙은 도로의 차량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운전자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방어 운전할 시간도 짧았습니다. 터널 내부 상황에 집중하면서 시야가 좀 흩어지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도 있고요. 탱크로리가 운반하던 질산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유출된 질산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유독 가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터널 안에 유독 가스가 가득 차면서 구조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유독 가스가 누출되어 있었죠. 누출되어서 접근을 못할 정도로 검은 연기와 하염이 분출됐습니다. 질산은 비료와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강한 산성을 띠는 독성 물질입니다. 닿으면 피부에 화상이고 마시면 호흡기 손상이고 그다음에 금속이라든가 이런 게 닿으면 전부 부식이 되고 그렇죠. 사고가 난 터널은 지난 2016년 2월에도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12대가 연쇄 추돌해 11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유명 인사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성형외과에는 유명 인사들의 실명이 전산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기록과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환자 진료 전산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선상에는 유명 영화배우와 재벌가 자제, 연예기획사 대표, 유명 패션 디자이너 등 10명 가까운 인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이들 가운데 일부의 실명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병원 전산 시스템에는 프로포폴 투약자의 이름과 시점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는 겁니다. 손님이 없어. 내일 가느냐 아니고 어쩌고 비쌀 거인데 뭔가는 있었는가는 병원 관계자는 유명 인사들을 은호로 지칭하며 관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번에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을 병원에서 실명으로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전산 기록을 근거로 유명 인사들의 투약 횟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향량과 시간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프로포폴이 주입되는 기계가 사용된 정황도 포착하고 취향량을 조사 중입니다.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휩싸인 유명 인사들 줄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된다며 주변에 중국인이 보이면 무조건 얼굴 찡그리는 분들 많습니다. 기도가 막혀서 생명이 위험할 뻔한 사람을 살린 이 새내기 경찰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우현기 기자입니다. 음식점에서 남성 3명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잠시 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식탁 위에 고개를 받고 정신을 잃습니다. 일행이 남성을 의자에 앉혀 등을 두드려주고 머리도 들어보지만 금세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아무런 반응도 안 보입니다. 맞은편에 앉은 일행이 급히 전화로 119에 신고를 합니다. 왜 사람이 막 숨 못 쉬는 것 같더라고. 그러지 무슨 사람 막 쓰러진다고 막 그러니까 놀랬죠. 경찰관 2명이 음식점에 도착한 건 신고가 접수된 지 3분 뒤. 경찰이 남성을 뒤에서 안고 윗배를 압박해 기도를 확보하려 하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남성을 눕혀놓고 입을 열어 기도를 막고 있는 말린 혀를 풀어내자 비로소 호흡이 돌아옵니다. 일단 혀를 이렇게 쭉 뻗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미세하게 조금씩 숨을 쉬시더니 이제 흉부 압박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그 숨 쉬는 게 저희 귀에도 확실히 들렸어서 이제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쯤엔 남성은 말을 할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고 잠시 응급실에 들렀다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60대 중국 동포로 구직 면접 직후 긴장 상태에서 식사를 하다 탈이 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을 구한 경찰관은 임용된 지 6개월도 안 된 새내기 순경. 살리는 게 우선이란 생각에 국적은 따질 겨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제 교육받은 대로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새내기 경찰의 기지와 빠른 조치가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65명을 기록하면서 중국을 제외하면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 수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확진자 수까지 합하면 500명이 넘어가는 숫자인데 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오염 지역에 포함시키지 않느냐는 많은 분들의 의문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오염 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 총 3곳입니다. 오염 지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서 입국할 땐 반드시 특별검역 절차를 밟도록 돼 있는데요. 발열 검사는 물론 건강 상태 질문서와 국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수 57명인 홍콩은 지역사회 전파가 늘고 있고 이 마카오는 중국 광둥성과 가깝다 보니 이 지역을 경유한 확진자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되는데요. 그렇다면 마카오보다 6배 많은 확진자가 있는 일본은 왜 빠졌을까요? 광범위한 지역의 위험의 요인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크루즈 내 감염이고 크루즈밥 감염 양상도 아직은 소규모의 제한적 지역사회 전파에 불과하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일본 안에서도 이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가 최소 12명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단순 여행객 이런 사람들을 좀 제한을 하는 게 좋겠고 검역 강화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일단 일본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5개 나라와 함께 여행 자제 권고 지역으로만 분류된 상태인데요.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사례가 더 늘어날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일본을 오염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2월 제주도 이맘때가 유채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유채꽃밭에 관광객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코로나 때문이겠죠.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고 호소하는 상인들을 김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뚝 끊겨 제주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곳에 오는 동안 제주 공항은 평소보다 무척이나 한가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제주 상황은 어떤지 현장 둘러보겠습니다. 제주도로 가기 위해 김포공항부터 갔는데요. 평소 제주행 탑승 수속을 위해 길게 줄을 섰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 여행객이 없다 보니 편도 3,000원대 항공권까지 등장했습니다. 대부분 만석이던 오전 시간 편인데 좌석은 절반가량 비어 있습니다. 제주에 내려 발열 검사대를 지나서 공항을 나섰는데요. 예년 2월의 제주공항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렌터카 회사 주차장엔 많은 차들이 그냥 세워져 있습니다. 공항에서 가까운 유명 관광지 용두암입니다. 기념품 문 닫았네, 아예. 원래 여기 열려 있어야 되는데. 기념품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사람이 많아서 사진 한 장 찍기 어려웠던 천지연 폭포도 전혀 붐비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이가 며칠 문 닫아도 오늘 처음 문 열었는데 아직 마시도 못했어요. 코로나가 발표되고 그냥 급격하게 며칠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판매를 다 했어야 되는데 판매가 안 돼가지고 이제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네. 한림공원, 삼방산, 협재해수욕장 등 제주도 내 대표 관광지들 모두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누에마루 거리인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중국인 무사증 입국이 중단되면서 텅 비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주 고객인 시내 면세점엔 단 한 명의 손님도 없었습니다. 저희 하루에 뭐 한 200~300명은 왔어요. 한 4명? 솔직히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타깃도 굉장히 큰 데다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제. 서귀포에 위치한 한 관광 호텔인데요. 예약이 거의 다 취소됐고 객실 대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판매 한 50방 이상 들어왔거든요. 거의 만시 유지가 됐었는데 하루에 진짜 200방, 300방 취소가 들어오잖아요. 너무 겁날 정도. 시장에도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그나마 문을 연 상인들은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손님 엄청나게 많이 가요. 같이 있거든요. 하루에 진짜 심한 한 팀 받고 가지고 직원들도 거의 정리해야 되는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런 상황이고. 손님들이 사람 많이 다니는 시장은 더욱더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이너스여도 일단은 열고 있어요. 가끔 오시는 손님이라도 받으려고. 진짜 울고 싶어. 그런데요, 제주도 상인들께서 꼭 강조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도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검사가 나와서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도 사람들이 진짜 우리 제주도 오르면 공항 자체로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갔다는 이유로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 내국인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제주도는 지금 아직 확진자도 없어가지고 서울보다는 훨씬 다니기 편한 것 같아요. 안심도 되고. 여기 오니까 안전문자 계속 뜨는 거예요. 여기는 한 명도 없으니까 안전하게 여행 다니시면 된다고. 그래서 정말 간편하게 여행하고 있어요. 탁 트인 푸른 바다와 유채꽃 물결이 넘실대는 제주.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많은 여행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코로나19 사태가 어서 진정되기를 바라봅니다. 김진희가 한다의 김진희입니다. 어느새 총선이 5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수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현재 113석인데요. 두 달 후 의석수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유승민 의원은 출범식에 불참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온다. 통합된 국민의힘으로 미래의 희망을 피우겠다는 대형 현수막이 미래통합당 로고로 바뀝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분열한 지 3년여 만에 보수 세력이 다시 뭉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행하려고 하는 국민의 강력한 외침이 오늘 미래통합당의 출발을 이끌어냈습니다. 세 개의 정당이 모여 의석수 113석이 된 미래통합당은
땀방울을 형상화한 핑크색 로고도 공개했습니다. 기존 황교안 대표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원희룡 제주지사, 이준석 최고위원 등이 합류해 새 지도부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중심의 공천 과정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의 한 축이었던 유승민 의원이 출범식에 불참했고 유승민계 이준석 최고위원은 첫 최고위에서부터 쓴소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진정성 없는 자리 싸움이나 아니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경우 국민들은 그것이 쇄신이 아니라 때를 미는 새신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소할 것입니다. 통합당 출범식장 앞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보낸 화환의 명패가 훼손돼 다시 복원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도로 새누리당을 선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바른미래당 등 다른 정당들도 기득권 지키기 쇼라며 통합을 깎아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신문 칼럼을 썼다가 고발당했던 임미리 교수,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었지요. 그 사과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신했습니다. 임 교수는 이 사과를 수용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인 종로 자하문 터널을 찾은 이낙연 전 총리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겸손함을 잃었거나 또는 겸손하지 않게 보인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첫 공식 사과를 이 전 총리가 한 겁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인 이해찬 대표는 아예 임 교수를 언급하지 않았고 당 지도부도 더 잘하겠다고 말한 게 전부입니다.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미리 교수의 컬럼이 아프게 합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 대표 측은 대변인단 주도로 이뤄진 고발이라 당대표가 나서 사과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사과에 대해 답변을 피했습니다. 임미리 교수님께서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아니, 저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니, 정식으로 발표할게요. 진중권 전 교수는 민주당의 공식 사과는 없을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을 놓칠 수 없다는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미리 교수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식 사과가 없는 건 유감이나 이 전 총리와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내용의 칼럼을 쓴 임 교수를 고발했다 추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이후 행보가 해석이 분분했는데 여기 너는 계획이 다 있었다고요, 당시에. 예. 먼저 알쏭달쏭했던 지난주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부터 듣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관위원분들은 부적격 판정을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더 많은 옵션과 더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저 선택지 사실 궁금했는데 확인이 됐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주에 정봉주 전 의원이 도전장을 냈던 서울 강서갑이죠.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데 그곳을 추가 공모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추가 공모지역이 뭔가요? 네, 현재까지 있는 후보 중에 적격자가 없으니 추가로 후보를 더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은 아니더라도 이 금태섭 의원을 적격으로 바로 공천 주진 않겠다, 이런 의미네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가 공모지역을 선정하자 김남국 변호사가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서갑 출마 권유가 쇄도하고 있다, 내일쯤 등록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참고로 김 변호사는 현재 조국 백서 필진으로 조국 전 장관을 변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남국 변호사가 정봉주 전 의원의 제3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김남국 변호사와 정봉주 전 의원의 특별한 관계 때문인데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했던 많은 방송에 김남국 변호사가 자주 출연했었습니다. 둘의 관계를 한번 보시죠. 조범동 공소장이 날라왔기에 김남국 변호사에게 보냈죠, 바로. 분석을 해라. 여보세요? 남국형, 살아있는 인공지능 AI.
네, 뭐 아주 친해 보이는데 사실 2012년 총선 때도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본인이 출마를 못하게 되자 낙곰수 멤버였죠. 김용민 씨를 자신의 지역구로 물려주기도 했었어요. 뭐 비슷한 모양새일까요? 네, 자신이 출마할 수 없게 되자 측근을 지역구에 내세우는 방식이 좀 비슷한데요. 2012년도에는 김용민 씨의 막말 파문 때문에 총선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사실이라면 파장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오늘 실수를 한번 했던데 사실 저도 이 실수 안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예, 요즘 모든 기자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당명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인데 심지어 오늘 미래통합당 출범식에서 당 대표까지 당 이름을 잘못 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누가 만든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만든 우리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은 보수와 중도의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원 선출용으로 만든 정당입니다. 이 비례정당을 홍보하려 했던 걸까요? 네,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도 헷갈리는데 오늘요 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3개 당이 통합하는데 이게 이제 곧 민주통합당이 된다면서요. 이거 2011년에 같은 당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헷갈려서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이 세 당이 오늘 민주통합 의원 모임을 결성했는데 이 당들이 합당하게 되면 바로 민주통합당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겠다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통합당은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의 소속 정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어떤 정당들이 표기된 걸 받게 되는 겁니까? 예, 아직 2달이 남았으니까 마지막엔 어느 정당에 올라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제1야당은 미래통합당, 제2야당은 민주통합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렇게 있습니다. 네, 헷갈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현재 지금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41곳입니다. 물론 미래통합당 이전이어서 지금 당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창당준비위원회가 무려 27곳이 있습니다. 이 당들이 모두 만들어지면 이번 총선에서 60개 넘는 정당이 등장하게 됩니다. 60개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확인해 보니까 민주라는 이름이 들어간 정당이 6개가 있고 미래라는 이름이 들어간 곳이 7개나 됐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당 1, 정당 2 이렇게 부르면 안 될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역할을 분리한다고 해서 연일 논란이죠. 검사들의 반발이 커서 내부 게시판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추 장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지검 신청사 준공식을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부터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 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일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와 같은 조직 개편 방안도 있지만 검찰 수사로 인권이 침해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더 급하다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서도 추 장관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총장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며 내세운 근거를 정면 반박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본은 이런 내부적인 통제 장치, 기소 단계에서도 이런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기소 이후에 무죄율이 상당히 낮죠. 이런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차오동 대구지검 검사는 일본의 낮은 무죄율은 100% 확신이 아니면 기소를 하지 않는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검찰의 현실이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추 장관의 개혁안에 검찰 내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추 장관이 오는 20일을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지역 상권을 보호하겠다며 대형마트는 새로 점포를 못 내게 하고 의무적으로 쉬게 했죠. 요즘은 대형마트도 힘들 때라 맞지 않는 규제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작년 2분기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낸 이마트는 4분기에도 적자를 냈습니다. 롯데마트도 대규모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롯데마트는 5년 안에 전체 40%를 폐점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출점 제한이나 의무 휴업 같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많은 마트들이 좀 문을 닫고 있고 이제 앞으로 닫을 계획이라고 하니까 아마 신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규제들은 조금씩 없어지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2010년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 규제에 이어 2012년 의무 휴업일 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대형마트 성장세가 크게 꺾이면서 규제 논리가 약해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오프라인 업체들이 어려워지는 이런 환경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제 풀어주면서 경쟁을 시켜 나가는 것이 오프라인도 살리고 온라인도 살릴 수 있는 균형적인 시각이 아닌가.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쇼핑의 비중은 크게 늘었지만 대형마트의 판매액 비중은 급감했습니다. 반면 매출이 늘고 있는 미국계 창고형 할인 매장 코스트코는 과태료를 감수하면서까지 신규 매장 출점을 강행하는 상황. 고사 위기인 국내 대형마트 살리기에 나설지 아니면 규제를 지속할지 정부의 선택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요즘 컬링하면 송유진과 전재익 이 두 선수를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동계체전에서도 찰떡궁합을 자랑했는데요. 김민공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빼어난 외모로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된 송유진. 송유진 선수 아니세요?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사인해달라고. 파트너 전재익의 엉뚱한 행동도 조명을 받으며 컬링 남매는 인기몰이의 한창입니다. 댓글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냥 이렇게 뭐 뜰 때마다 뭐 이렇게 떴다 하고 주위에서 알려주니까 궁금해서 들어가 보기도 하고. 팀을 꾸린 지 이제 막 1년.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설렌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아니요. 한 살 차이 두 사람은 친남매처럼 달달한 케미를 자랑하며 오늘 동계체전에서도 4강에 올랐습니다. 얘기를 할 때 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사실 혼낸다라는 말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 혼낸다기보다는 제이오빠가 그걸 또 혼내는 것처럼 안 받아들여줘서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올해 전국 컬링 리그 예선 1위를 하며 당당히 태극마크를 바라보는 두 선수. 인기와 실력,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이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화려한 댄스에 동방신기 윤호를 감탄케 한 대한항공 정지석의 현란한 플레이가 코트를 수놓았습니다. 한 주간 명장면에서 바로 확인하시죠. 정일동 기자입니다. 상대의 스파이크를 바로 받고 올라오자 바로 때립니다. 코트를 강타했습니다. 기가 막히네 동석. 관중석의 한 사람. 윤호가 몰래요. 와. 힘에 넘치는 화려한 댄스. 동방신기의 리더 앞에서 대한항공의 리더 정지석은 다이내믹한 순발력을 뽐냈습니다. 배구 플로어에서는 정석입니다만 춤 플로어에서는 윤호윤호. 이번엔 배구에서 나온 기막힌 헤딩골입니다. 헤딩! 비록 머리는 아프지만 얼떨결에 강력한 헤딩슛. 상대는 웃음만 나옵니다. 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나온 마라도나의 그 유명한 신의 손 사건. 34년 만에 재현됐습니다. 이번에도 얼핏 헤딩골 같지만 자세히 보면 넘어오는 공을 왼손으로 밀어넣습니다. 주심이 놓친 건데요. 왜 그랬을까? 손동작과 헤딩을 동시에 하며 착시 현상을 낳은 것. 마라도나도 울고 갈 자연스러운 연기였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을까 필사적으로 피하며 안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짜릿한 감동은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 오늘 눈길 다니시
다니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부터 펑펑 쏟아진 눈에 칼바람까지 불면서 시민들의 마음을 급하게 한 하루였는데요. 도로 곳곳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걷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날씨와는 다르게 이곳 명동거리는 활기가 넘칩니다. 내일 아침은 강추위까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서해상에 강한 눈구름을 만들어 어제부터 폭설을 만들어냈습니다. 내륙에서는 오늘 밤 눈이 그치지만 충남과 호남, 제주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50cm, 제주 산지에는 10에서 30cm의 눈폭탄이 더 쏟아지고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도 5에서 10cm의 큰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추위까지 비상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곤두박질해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8도, 대관령은 영하 16도까지 내려가겠고 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지만 강풍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부터 풀리기 시작해 주 후반에는 다시 온화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쪽 지역에서는 강풍과 폭설에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미리 운항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사람도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면 어른이 됐다고 표현하는데 앞자리 숫자가 바뀐 20대 국회, 여전히 철들 줄을 모릅니다. 법안 처리율이 30%를 밑돌 정도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싸우기만 하는 모습에 역대 최악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가 열리는데요. 코로나19 대응 법안 등 민생 법안,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20대 국회 개원 때 모든 의원은 이렇게 힘차게 선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마지막 양심을 믿어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